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특히 선진국 어느 나라든지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 미국에서의 그 아이들 신생아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또 여자들이 점점 애를 낳지 않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2018년 현재 그 fertility rate, 다시 말해서 여자의 임신 가능한 여자가 임신하는 레이트, 그 평생 동안 애를 낳는, 여기 보면 lifetime birth, 그렇죠? 그래서 40세에서 44세까지 1.86명이죠. 토탈은 1.73명. 그래서 좀 나이 먹어서 애를 낳는 사람은 그래도 조금 더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뭐냐? 이게 참 미국에서 지금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고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애를 자꾸 덜 낳는다, 뭐 이런 문제인데, 흔히 뭐 알고 있죠. 그 인구가 유지가 되려면 2.1명이 돼야 된다. 이 애 낳는 게 그래야 현재 인구가 유지된다. 근데 미국은 인구가 줄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인구가 지금 약 3억 4천만 명으로 매년 조금씩 늘어나죠. 그 이유는 그 이민자들 때문이죠. 근데 이제 이 임신율도 낮고 또 이민을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은 나라들은 아주 급격하게 인구가 줄 가능성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한국 같은 나라인데, 한국은 지금 뭐 0.92명인가 그렇게 그 여자들 그 출산율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년 전에 뉴욕타임스에서 여자들한테 직접 인터뷰를 해서 복수응답으로 애를 왜 안 낳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여자들이 다 2명 이상 낳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안 낳죠.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이유, 가장 많은 이유가 경제적으로 쪼달릴 것 같다, 뭐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64%의 사람들이 child care is too expensive, 너무 비싸다, 돈이 많이 든다 애한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낳겠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대부분 대답한 사람들은 낳고 싶다고 대답을 했죠. 그리고 one more time for the children I have, 시간이 더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worry about the economy, 그 경제를 걱정하고 있다. 이 세 가지가 1, 2, 3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 여자들이 자기 자유로운 생활,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can afford more children, 더 많은 아이를 가질 만큼 여유가 없다. 이 사람들은 이미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하나 둘 정도 낳은 사람들이 과거와 같이 더 낳지 않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waited because of financial instability, 경제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불안정성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면 낳겠다, 뭐 이런 대답을 한 내용이 되죠. 그 다음에 one more leisure time,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 뭐 이런 대답이 나왔고, 대부분 그래서 보면은 가장 많은 원인은 경제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뭐 가끔 말도 안 되는 무슨 지구온난화 때문에 애를 낳기 싫다 이런 대답도 있긴 한데, 그 다음에 워라밸, 한국에서 말하는 work-life balance 때문에 지금 애가 있으면 내가 인생을 즐기는 게 좀 어려워질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여기 34%의 사람들은 met partner too late, 너무 늙어서 결혼을 했다. 아니면 너무 늙어서 남자를 만났다. 그래서 더 이상 임신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내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responsible for other family care, 식구 중에 딴 사람을 내가 돌봐야 된다. 예를 들면 늙은 어머니라든가 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애를 낳을 만큼 여유가 없다. 아니면 보면 worry about population growth. 그래서 세계 인구가 늘어나는 거, 미국의 인구가 늘어나는 게 겁이 난다. 뭐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partner doesn't want children. 파트너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don't think I'm a good parent. 내가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참 재밌는 사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이것에 나오지 않는, 드러나지 않은 그런 통계가 있었죠. 그건 뭐냐면 미국의 결혼율, 성인 결혼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현재 50%, 지금은 작년에 나온 통계는 49%만 결혼을 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18세 이상의 어른들, 남자고 여자고. 그래가지고 결혼율이 점점 낮아지는데, 이게 이제 결혼율이 낮아지면 아무래도 뭐 애를 낳는 율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래서 평생 동안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 학력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뭐 경제적인 여유로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대학을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결혼율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보면 배첼러 플러스, 그러니까 대학 학사학위 이상을 가진 사람은 65%가 결혼을 해서 결혼율이 많이 줄지 않았죠. 1990년에 비해서도 조금 줄어든 정도. 그런데 칼리지 조금 다니다 만 사람, 또 혹은 하이스쿨 or less,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자, 이 경우에는 무려 13%가 결혼율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장 큰 요인은 물론 경제적인 요인이겠죠. 경제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하나의 문화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혼율로 보면 여기 인종별로 나오는데 아시아 사람들이 제일 높아서, 그래서 61%가 결혼을 한다. 그러나 히스패닉이나 블랙에 비하면 블랙은 결혼을 안 하죠. 그냥 동거를 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부모 중에 한쪽이 없는 학생들 그러면 대부분 다 흑인들인데, 히스패닉은 그 남미 계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신기한 재미있는 그런 통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라 그러면 이런 통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건 최근 거죠. 2018년. 여기 보면은 18세에서 24세 사이에 그런 파트너하고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조사해 보니까 living with partner, 파트너와 살고 있는 사람이 9.4%로 living with spouse, spouse는 결혼을 한 부인 혹은 남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살고 있는 7.3%를 넘어섰죠. 무슨 얘기냐? 결혼을 안 한 상태에서 그냥 동거를 하는 젊은 사람들, 24세 이하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는 사람들보다는 애를 낳는 그런 경향이 훨씬 떨어지죠,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뭐 동거라는 자체가 언제 깨질지도 모르고, 또 애를 낳아서 키우기에는 가정이라는 개념이 아무래도 좀 덜하고, 경제적으로 또, 스테이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전체 나이, 어떻게 보면 결혼 적령기, 왜 18세에서 24세는 너무 어리죠?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한테 좀 익스텐션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남자랑 혹은 여자랑 살긴 하는데, 물론 이 25세에서 34세 사이에 결혼 적령기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제대로 사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40.3%. 그렇지만 과거에 1968년에 비교하면 반으로 떨어졌죠. 반 이하로.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0.2%인 그 파트너하고 사는 동거의 형태가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언젠가 이 경향이 뒤집어질 수 있겠죠. 그런 얘기는 결국은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지금 1.8명 수준인 그 birth rate가 머지않아 1.7명, 1.6명으로 낮아질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들은 애 낳으면 뭐 돈도 주고 막 그러죠. 그래서 미국도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그 미국의 인구에 대한 그 예상입니다. 그래서 195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인구가 2050년이 되면 약 4억 명이 될 거다. 어떤 미래학자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미국의 인구가 5억 명이 될 때 미국이 전성기에 도달할 것이다. 왜? 미국은 전 세계 3위의 넓은 땅을 갖고 있고 1위의 가역 면적을 갖고 있죠. 1위, 2위가 러시아하고 캐나다니까 거기는 북쪽에 동토의 땅 못 쓰는 땅이니까요. 미국은 나라 대부분을 다 쓸 수 있는 땅이죠. 경제학 면적으로 따지면 뭐 전 세계 독보적인 일인데, 그래서 5억 명이 되면 전 세계 최고가 되고 미국의 최고 어떤 그런 전성기가 도래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이제 미국도 고민은 또 여기 있습니다. 이 회색 부분이 점점 넓어진다는 얘기는 노년층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죠. 반면에 일할 수 있는 에이지, 그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이 증가 속도는 그렇게까지 빠르지 않고 또 어린 아이들의 증가 속도는 아주 완만하겠죠. 이 가장 큰 원인이 미국에서의 그 출산율 저하입니다. 이때 출산율이 높았기 때문에 높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출산율이 2명도 안 되는 거를 이민자 아이들이 와서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인구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다. 왜? 지금 전 세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싶다고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약 1억 명이 된다 그러죠. 나는 기회가 되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가는 김에 애들도 데리고 가겠다. 그래서 인구는 줄지는 않겠지만 이 현상은 앞으로 굉장히 미국 사회가 바뀐다는 그런 걸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그 2010년과 2050년에 미국의 인구 구성 변화를 예측한 내용입니다. 흑인들은 그 낮은 결혼율, 그 다음에 높은 동거율, 또 낮은 출산율 점점 심해지죠. 그래서 가장 타격을 많이 받을 그 레이스 인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12%를 유지할 걸로 나오지만 미국 인구에서 여기 12%는 양친 부모가 다 흑인 자녀라 그러면 여기 12%의 반 이상이 아마도 혼혈 흑인, 예를 들면 백인과 흑인이 결혼하면 자기한테 인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만 대부분 흑인이라고 대답을 하죠. 왜냐하면 혜택이 더 많으니까요. 각종 혜택이. 그래서 흑인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는 그 약간 늘어나는데 가장 많이 늘어나는 건 여기 보면 16%에서 30%로 늘어나는 히스패닉, 남미 계통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일 것이다. 그 다음 백인은 반 이하로 떨어져서 46%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 그때 20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물론 그 전에 이미 되겠지만 미국은 이중 언어 국가가 될 거다. 왜? 10명 중에 3명이 스페니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래서 이 조사에서는 KFF 조사라는 내용인데 약간 더 미국 인구 증가가 빠를 것이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4억 4천 명 정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미국 인구에서 히스패닉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죠. 그러면 왜 히스패닉 인구는 늘어날까요? 가장 큰 원인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민자이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죠. 이민자들은 아무래도 오래된 세대보다 많이 낳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 종교가 캐톨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낙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서 많이 낳죠. 그래서 미국의 10대들이 임신해갖고 출산하는 대부분이 현재는 히스패닉 계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 벌어질 거다. 그래서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나라와 그 낮은 출산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또 뭐 재밌는 얘기지만 2030년 요 중간 10년 남았죠. 10년이 지나면 현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종교가 기독교죠. 기독교라 그러면 개신교, 캐톨릭, 로만 캐톨릭, 그 다음에 동방종교, 이걸 다 합친 걸 기독교라고 얘기하죠. 그 인구가 가장 많지만 기독교 국가의 그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면서 모든 기독교 국가의 출산율은 낮아지고 있죠. 반면에 그 모슬렘 국가들은 어느 정도 그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애를 낳는 게 그 사람들 의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되면 2030년이 되면 모슬렘이 기독교를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큰 종교가 될 거다. 뭐 그런 예측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어떤 종교 간의 화합보다는 이제 모슬렘이 힘을 바탕으로 더 밀어붙일 수 있다. 뭐 이런 예상도 나오고요. 또 한쪽에서는 북미와 남미 대륙을 제외한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대륙이 그 모슬렘화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도 아시아에서는 뭐 무교인 중국을 빼고 인도네시아 뭐 이런데 모슬렘이 많죠. 말레이시아 뭐 인구 많은 나라들은 그런 나라들은 인구가 계속 늘어날 거니까 아마 이런 고민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출산율이 1명 이하인 한국에서도 뭐 벌어지고 있는 고민일 겁니다. 미국 역시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어떻게 올릴 수 있냐, 자발적으로 애를 많이 낳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냐, 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인 면 혹은 또 어떤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면에서 출산을 좀 꺼려하는 그런 면, 또 사회 분위기가 결혼을 점점 안 하고 또 같이 산다 그래도 뭐 동거 위주로 살다 보니까 자꾸 출산율이 줄어드는 거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도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안녕히 계시고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